25년에는 횡보 또는 5에서 10% 정도 하락, 이걸 예측하셨거든요. 이분도 보시다시피 거의 다 맞추셨고요. 전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잃으셨습니다. 얼마나 빠개지게 머리를 굴려야겠어, 전망을 하려면은. 이게 미래인가? 저는 머리카락을 잃기 전에 이미 탈색을 해버렸습니다. 하하하하하하. Yeah. 안녕하십니까, 한라님들. 강왕국입니다. 2025년에 미국 시장이 대폭락한다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제가 이번에 휴먼 인디케이터들 몇 명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대표적인 인디케이터가 해리 덴트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요, 1999년에 다우존스가 조만간 35,000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그때 다우존스가 1만 정도였거든요. 근데 예측 바로 직후에 다우존스는 반토막이 되었고 나스닥은 85% 빠졌습니다. 정말 대참사였죠. 물론 이분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93년에 90년대 미국 주식시장이 좋을 것이다 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맞추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랑스럽게 1999년에 이 전망을 하셨는데 정말 개망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요, 2010년까지 미국 시장이 너무 좋을 거래.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7년 8년에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또 한 번 반토막이 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그러니까 금융위기 바로 직후에 대공황이 온다 라고 하셨는데 이때가 거의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미국 시장이 계속 망한대요. 22년에는 80% 하락 전망, 24년에는 86% 하락 전망, 그리고 25년 4월, 5월까지 S&P 500이 700까지 빠진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6,000이잖아. 그래서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6,000에서 한 달 만에 700 가려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대하락 전망은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습니다. X, 삐. 네, 그래가지고 그록에게 혹시 쟤랑 막상막한 바보가 있는가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로버트 프레히터 선생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엘리오트 웨이프 프린시플이라는 꽤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1987년에 블랙 먼데이를 맞추셔가지고 상당히 유명해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요, 87년 대참사 이거를 예언한 다음에 너무 신나셔가지고 이게 한 40년 전인데 40년 전부터 계속 하락장이 온다라고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90년, 95년, 99년, 2005년, 2006년, 2011년, 15년, 18년, 20년, 22년에 대참사를 예측하셨거든요. 일관적인 약세론자이신데 한 번도 화끈하게 그놈의 약세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년에는요, 그랜드 슈퍼 사이클 크래쉬가 온대요. 이름도 어마어마하죠. 그랜드 슈퍼 사이클, 그냥 슈퍼 사이클이 아니야. 그랜드 슈퍼 사이클의 크래쉬가 온대요. 그래서 25년까지 미국 주식은 반토막, 코인도 박살난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뭐 예언하면 맞는 게 딱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분도 그렇게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바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보시면요, 이분도 한 10몇 년 동안 일관적으로 약세론자였고, 네, 그리고 이분은 40년 동안 약세론자였잖아요. 좀 재밌는 사람 없니라고 물어봤습니다. 한마디로 저 두 사람은 만년 하락쟁이고 혹시 상승장 하락장 둘 다 예측하면서 둘 다 틀린 사람이 있냐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메레디스 휘트니라는 이름을 뱉더라고요. 그녀는 계속 틀리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2009년 약세장을 예측하셨고요. 틀렸고요. 2010년 약세장 틀렸고 11년 강세장 틀렸습니다. 12년 13년 강세장을 예측하셨는데 특히 은행 소비재 쪽, 그러니까 13년에는 강세장이 맞았는데 이분이 이제 예측하신 은행과 소비재는 꽤 약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약세장을 예측하셨는데 틀렸고요. 2017년 18년 강세장, 17년까지 맞았는데 18년이 약세장이었죠. 틀렸고요. 19년 약세장 틀렸고 21년 강세장 틀렸고 21년에 강세장을 예측하셨는데 22년에 약세장이 와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23년에 또 한 번 약세장을 예측하셨는데 또 틀렸죠. 이분 정말 기막힐 정도로 다 틀립니다. 근데 이분이요, 25년에 소비가 강해가지고 미국 경제도 좋고 주식도 좋다. 특히 월마트, 아마존 등 소비 수혜주 쪽을 사라고 하네요. 아이씨. 이분이 시원하게 좀 약세장을 외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강세장을 외치네. 아이씨. 이거 좀 아닌데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반대로 물어봤죠. 야, 이 세 명 바보들은 됐고 정말 계속 시장을 잘 맞추는 사람들 좀 찾아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텀 리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제가 이 사람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귀신이라는 건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펀드 스트라트라는 회사의 그 CEO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 2007, 8년 하락장을 맞추셨고요. 2009년 반등장도 맞췄고 2011년에 변동성이 좀 꽤 있을 것이다. 그때 뭐 재정위기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이것도 맞추셨고 14년 강세장도 맞추셨고 15년 횡보장도 맞추셨고요. 그리고 16년 강세장, 18년 조정장, 20년 코로나 강세장, 22년 2년 약세장, 23년 오른다, 24년 오른다, 25년 더 오른다, 25년까지는 모르겠는데 24년까지는 다 맞췄습니다. 와씨 대박인데? 이분은 25년에 S&P 500이 연중 7천을 찍고 연말엔 6,600까지 간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한번 보시죠. 참고로 이분이 방향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거의 다 맞으셨고요. 폭은 좀 틀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10% 오른다라고 했는데 15% 올라가고 또 오히려 반대로 S&P가 20% 오를 것 같아라고 했는데 12%밖에 안 오르고 이런 경우는 가끔 있었는데 방향은 이분이 거의 다 맞추셨습니다. 정말 대박이에요. 대박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어요. 데이빗 로젠베르크라는 분이 계시던데 이분 딱 보니까 유대인이네. 이분은 2007, 8년에 부동산 박살로 인한 하락장을 예측했고 이분이 좀 매크로예요. 2010년, 12년에는 반등장이 온다. 15년, 16년에는 조심해야 된다. 15년은 맞았습니다. 16년은 장이 올라가지고 요거는 반 정도 맞은 거예요. 그리고 18년 조정장, 20년 코로나 강한 반등, 22년 인플레이션 때문에 약세장, 23년 오른다. 그리고 24년에 좀 오른 후에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25년에는 횡보 또는 5에서 10% 정도 하락 이걸 예측하셨거든요. 이분도 보시다시피 거의 다 맞추셨고요. 전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잃으셨습니다. 그치? 얼마나 빠개지게 머리를 굴려야겠어 전망을 하려면은. 이게 미래인가? 이런 젠장. 아 저는 머리카락을 잃기 전에 이미 탈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요. 잘 맞는 사람의 그 둘이 있잖아요. 여기 그 우리 텀 리 선생과 로젠베르크 선생님. 근데 이분은 오른다라고 했고 이분은 횡보 또는 하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지금 이견을 내고 있네요. 그리고 맨날 틀리는 아줌마는 오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내린다라는 거고 텀 리는 오른다라는 거고 이분은 횡보 또는 내린다. 결론적으로 2025년은 쉬운 장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면 대충 맞을 것 같네요. 공화당 1년차 집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만년 폭락쟁이, 덴트, 프레히터 이런 사람들은 무시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80% 안 옵니다. 그거 다 개뻥이에요. 절대 안 옵니다. 그보다 오늘의 수학은 뭐였냐면요. 그럭을 통해 가지고 텀 리, 데이빗 로젠베르크 이 두 사람의 위대함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큰 수학이고요. 전 당연히 이제부터는 이 두 사람들의 전망을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팔로우업하면서 챙겨볼 전망이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20년 동안에 장을 계속 맞춘다는 게 진짜 어려운데 이 두 분은 얼추 해내셨습니다. 위대하신 분들이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훌륭한 예측가들을 알게 되셨으니까 행복해 하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